저희는 클래스팅 문제 풀이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클래스팅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는 도시와 곡선이랑 관련된 문제네요. 그래서 가 부분을 보니까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부분이었어요. 급격하게 도시화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인구가 갑자기 많아진단 말이고, 그럼 누가 도시로 이동했냐? 촌락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가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구 이동 현상은 촌락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한다라고 해서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는 어느 두 지역을 상징하는 심벌 마크입니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데요. 볼게요. 자, 마크를 보니까 하나는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등록된 차의 잎을, 녹차예요. 형상화한 심벌 마크. 두 번째는 옛 읍성의 성곽막 형태와 갯벌을 형상화한 심벌 마크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랑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냐면 이 심벌 마크 대신에 임실 치즈, 뭐 축제 이런 거랑 관련된 걸 넣어도 똑같은 답이 될 수 있어요.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요거는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 보성 녹차를 먹으러 사람들이 이걸 체험하러 보성에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읍성에 찾아서 가게 될 거니까. 니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나 자연 환경을 특화시켜 표현을 한 거 맞습니다. 디귿 심벌 마크를 통한 지역 홍보 노력은 대도시일수록 활발한 게 아니에요. 대도시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사람들이 계속 나가게 되는 촌락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라도 이제 인구가 좀 계속 있어줘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촌락에서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최근 들어 지역 간의 독특성보다 공통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 간의 독특성이 좀 더 강조되어야지 이 지역에 가야 이런 걸 할 수 있어. 임실에 가야 치즈 축제를 즐길 수 있어. 보령에 가야 머드 축제를 즐길 수 있어. 이런 게 되겠죠. 공통성과 보편성이 강조가 되면 다른 데 가도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가 지역의 변화 내용 보겠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가장 넓은 들을 자랑했던 경남의 김해네요. 이 지역은 최근 경지 면적, 농경지의 면적이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땡땡시 땡땡면은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등의 개발이 집중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인구 밀도가 증가했겠죠. 왜냐면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되니까. 평균 집가는 높아졌을 겁니다. 부산이라는 대도시권의 영향력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 거고 집가가 높아지고 지대가 높아지게 될 거예요.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했을 것이다.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이사하는 사람들은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아니라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들의 직업 구성이 다양해졌겠죠. 왜냐면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옆집, 앞집, 뒷집에 살게 될 거니까. 중심시가지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했을 겁니다.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인구들의 대부분 상당수는 2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게 될 거면서 이 지역의 중심지, 지가지로 출퇴근을 하게 될 거예요. 4번 문제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도시화 단계랑 우리나라 도시화율 변화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번 본격적인 산업화는 초기 단계에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산업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속화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2차 산업, 3차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사를 하게 되는 이촌향도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2번 역도시화 현상은 종착 단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역도시화는 우리가 수업을 하지는 않았는데 종착 단계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전원생활, 귀농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도시화율이
좀 떨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도시에 계속 살다가 촌락으로 다시 이사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역도시화 현상은 종착 단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3번 우리나라 1960년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초기 단계. 60년 우리나라의 60년은 39.1% 거의 40%에 가깝죠. 근데 초기 단계와 가속화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30% 정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가 아니라 가속화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에 우리나라는 촌락 인구보다 도시 인구가 많았다. 1970년을 보면은 50.1이 촌락에 도시에 살아요. 49.9가 촌락에 살고요. 그러면 촌락 인구가 더 적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5번 이촌향도 현상은 종착 단계가 아니라 가속화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보 격차에 관한 그래프네요. 일반 국민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100%의 점점 숫자가 모자랄수록 사람들이 이 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만큼 정보화를 제대로 다룬다거나 컴퓨터 기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1번 정보윤리교육. 정보윤리교육은 사이버 범죄랑 관련이 있는 해결책이고요. 2번 인터넷 중독이 되려면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3번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유출이랑 관련된 보기가 되겠고 4번 정보 소외 계층에 정보화 관련 기기를 보급해준다거나 인터넷비를 지원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정보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5번 누리소통망 SNS에서 실명 공개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그것도 사이버 범죄랑 관련 있는 해결책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지도는 수도권 전철 도선의 확대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1985년에 전철 노선의 종착역이고요. 흰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건 2012년의 종착역입니다. 1번 서울 인구의 교외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교외화라는 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도시 바깥에 사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바깥으로 이사를 나가는 현상을 교외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면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 근처의 다른 곳에 살아도 출퇴근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통통신이 발달하게 되면 도시에서는 교외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는 완화될 것이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서울 근처 경기도에서 살게 될 거니까. 경기도 신도시들의 슬럼화 아니고요. 서울의 행정기능 이야기 안 나왔었고 서울 경기도 간의 통근자 비율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 가에 해당하는 내용 들어볼게요. 자, 사례들을 보니까 여기에는 로드킬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사례 2번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수입을 해놓는 그런 원유가 유출되어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교통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 왜냐면은 도로를 만들게 되어서 사람들의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로드킬을 야생동물들이 당하게 되고 이것도 국가가 왔다 갔다 하는 배와 선박과 그리고 이런 우리들이 사용하는 석유를 옮기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2번은 대책이 없어서 안 되고 3번은 산업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화가 된다라는 건 공장이 많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4번 정보화 이야기 아니었고 5번 도시 문제. 도시 문제가 되려면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8번. 그래프는 불투수 면적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투수 면적률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사람들이 녹지 공간을 포장 면적으로 바꾸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자연습지 조성 아니고 자연화침의 복원 아니고 산업화에 따른 녹지 개발을 하게 되니까 녹지를 다 잘라내고 풀과 나무를 잘라내고 공장을 짓게 되겠죠. 그래서 불투수 면적률이 증가하게 되고 콘크리트 포장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불투수 면적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양의 빗물 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떨어지게 돼서 도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그래프는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2000년에 비해서 2014년에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택배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택배 매출액이 증가하고 종사자도 많았어요. 쿠팡맨 이런 것들 생각해주면 되겠죠? 기업.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 쇼핑 인쇼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택배로 집으로 갖다 주게 되니까. 2번 매출액 증가율은 종사자의 증가율보다 높다.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출액 증가율은 이 빨간 색깔 부분을 볼 거예요. 자, 2000년에 한 5조 원 정도, 2014년에 20조 원, 4배가 증가했죠. 4배. 근데 종사자 수는 2000년에는 한 3만, 13만에서 한 23만 정도로 2배가 안 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증가율은 매출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디귿. 직거래 및 해외 직접 구매 비중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했겠죠? 리을 2000년에 비해 2014년 종사자당 매출액은 종사자로 나오는 거예요. 뭐를 매출액을.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늘었으니까. 종사자 매출. 종사자가 분모에 있고 매출액이 위에 있는데, 분모에 있는데, 종사자가 증가하는 양보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양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숫자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역조사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조사 순서랑 방법 내용을 보니까 기억에는 실내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니은에는 기억에는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실내 조사, 야외 조사가 둘 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니은은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하고 이런 거랑 종합 분석 이런 이야기 들어가도 되겠네요. 자, 기억은 지리정보의 수집 과정에 해당한다. 뭐 맞겠죠? 실내에서 수집하고 현재 나가서 수집하니까. 니은 지리정보를 종합 정리하여 분석하는 단계 맞는 말일 거고요. 디귿 일반적으로 리을보다. 디귿은 실내 조사. 리을은 현지 조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리을보다 먼저 실시하는 거 맞고요. 리을 현지 조사는 인공위성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을 현지 조사를 하려면 위성을 만나러 대기권 밖으로 나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말이 될 거고요. 미음 점묘도 점을 찍어서 만든 지도, 유선도 등의 통계 지도로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이 될 거예요. 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골라 보시오. 뭐 이런 문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교통발달, 산업화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간 변화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거주 환경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빈칸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찾는 거예요. 기억, 인구 증가.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좋은 측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은 아니고 니은 생태계 파괴, 부정적인 측면이죠. 디귿 주민들 간의 갈등 발생,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도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리을까지 맞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자료 1 보니까
우리 모둠은 지역의 교통체증 해결 방안을 제안해보자. 그럼 가에서는 교통체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억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아보자. 나에서는 교통정체 구간에 가서 실제로 실내조사, 야외조사 또는 현지조사 이런 게 되겠네요. 1번은 맞겠죠? 가는 실내조사, 나는 야외조사 또는 현지조사. 자료 1은 지역조사 계획. 그렇죠? 조사를 이렇게 하자,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료 2의 활동은 나 단계. 자료 2의 활동 보겠습니다. 김포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인터뷰하고 있네요. 그렇죠? 인터뷰는 현지 조사에서, 야외 조사에서 실시되는 겁니다. 나 단계. 그쵸?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가보다 먼저 진행합니다. 요게 틀렸네요. 그렇죠? 실내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야외 조사, 현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와 나는 지역 정보 수집 단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지역 조사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에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촌락 지역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왔어. 조사를 해보자. 먼저 상인들을 만나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매출액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냐를 알아보자. 면담해보자. 인터뷰하는 거네요. 그럼 요거는 맞는 거. 맞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나는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과밀 학급으로 인한 촌락의 변화입니다. 촌락은 인구가 계속 유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로 계속 이사를 하기 때문에 과밀 학급은 한 반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밀 학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디귿. 나는 군청을 찾아가서 최근 5년간 관광객 수 변화 통계 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진이. 오후에는 같이 모여서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설문조사를 해보자. 토지 이용 변화는 이게 문서로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도라는 지도를 가지고 이제 옛날과 지금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인데 이거를 설문조사로 알아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렸고 니은이 틀렸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는 거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태백시의 변화 내용. 과거 태백 광산 지역의 주민들은 광업에 종사했어요. 석탄 캐는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에 석탄보다 석유, 천연가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자 석탄의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탄광이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렇게 되니까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업, 숙박업, 3차 산업이네요. 여기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래프들 우리 친구들 좀 많이 어려워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실선이 현재고 점선이 과거네요. 그럼 점선에서 실선으로 이동했다. 고 보면 됩니다. 그럼 석탄 생산량부터 볼게요. 석탄 생산량은 줄었어요. 그럼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줄어든 거. 1번에 요 9시에서 12시 사이 시계 방향으로 보면 요거는 맞는 표현이네요. 그럼 1번, 2번, 4번, 5번 2번, 3번은 답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업 종사자 비율 볼게요. 광업 종사자는 탄광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줄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가 더 작아야 됩니다. 동그라미가. 그러면은 1번 틀렸고 4번 틀렸어요. 그럼 답은 2번, 5번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번, 5번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두 개가 똑같네요, 모양이. 그렇죠? 어떻게 했지? 여기 있는 부분이랑, 그렇죠? 여기 있는 부분이랑 어떻게 되지?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이랑 모양이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시계로 치면 3시와 6시 사이를 가지고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유동인구수 볼게요. 유동인구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관광단지가 조성되었고 사람들이 음식업, 숙박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동인구, 관광객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유동인구가 늘어난 거. 현재가 더 많아진 거. 과거보다 현재가 더 많아진 거.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이에요.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촌락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으로 옳은 것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줄어들었고 5% 수준이고 65세 이상의 농가 인구 비율은 많아요. 그래서 전체 고령 인구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농촌에 촌락에 사람이 별로 없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은 답이 안 되겠네요. 문제점에. 그렇죠? 고령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나이 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다. 가 문제점이 될 거고 해결 방안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영농의 기계화 중에서는 기계화가 좀 더 좋겠죠. 기계를 사용을 하게 하면은 이제 좀 적은 일손을 가지고 노동력이 좀 적게 들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볼게요. 이게 토지 이용도예요. 고양시의 토지 이용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고양시는 서울이 있으면 서울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징 보겠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고양군이라는 글자 있는 근처에 이렇게 생겨있죠? 이게 전부 다 논 표시예요, 논. 고양이 옛날엔 전부 다 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표시된 거는 다 시가지예요. 그러면 나의 특징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경지 면적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전업농가 비율. 전업농가는 농사만 하는 거예요. 경업농가는 농사도 하고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관광업을 하든지 다른 것도 같이 하는 거. 전업농가의 비율은 감소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제 일단 별로 없고 이렇게 바뀌어서 논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거를 아마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서울로의 통근자 비율은 높아졌겠죠. 왜냐면 여기는 서울이랑 붙어있는 지역이고 일산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일산 신도시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를 짓고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아파트 거주 인구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여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조사의 순서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지역조사의 목적, 주제, 지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방문 기간, 경로를 어떻게 할 건지 조사 계획을 어떻게 하자, 조사를 이렇게 하자 정한 다음에 실내 조사 없고 그 다음에 구청의 업무 담당자를 만나서 현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정리하고 통계를 내서 보고서 작성이 나가 제일 마지막에 오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내 조사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면담 인터뷰는 현지 조사, 야외 조사에서 하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내 조사 과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도시권의 모식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수업했던 거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풀이 선생님 해줄게요. 자, 교통이 발달하게 될수록 이 A의 범위는 계속 넓어지게 될 거예요. 넓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더 멀리에서도 이 대도시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B는 중심도시로 통근이 가능한 범위, 요거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만큼이 빨간색 부분이 중심도시, 우리 지금 부산, 서울이 되고 넘어갈수록 이제 이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범위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C는 D보다 건물들의 평균 높이가 높을 거예요. 중심도시에 가까울수록 높을 거고요. D는 C보다 아파트 거주자 비율은 낮을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20번이에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강경은 조선 후기까지 금강은 강의 이름입니다. 금강 수운을 따라서 상업이 발달했고 시장이 발달했었고 수운이 쇠퇴하면서 이게 강경의 시가지가 포구에서 역으로 옮겨갔고 충청 지역의 중심지가 또 바뀌고 명성이 줄어들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근 지역 상권의 명함은 밝을 명자고 암은 어두울 암자예요. 고속도로가 개통된 곳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곳은
상권이 죽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교통 발달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냐. 옛날에는 물로 운반을 하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순 쇠퇴하면서 여기가 망해가는 거 같은 거고. 새로운 교통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머지는 다 아니겠네요. 그다음 21번. 가나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여러 분야에 활용하면서 생활 양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를 통한 공간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해요. 그러면 당연히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될 거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위치, 최단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이용해서는 상점, 주거지, 입지랑 관련된 거는 GIS, 위치 정보, 지리 정보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 문제는 좀 어려웠겠네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75년에 63만, 2015년은 1300만, 20배가 넘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교통의 발달이 되겠죠. 교통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 와서 관광을 즐기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교통의 발달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모바일 쇼핑은 온라인 쇼핑보다 먼저 활성화되었다. 모바일 쇼핑, 온라인 쇼핑. 아니죠. 온라인 쇼핑이 더 먼저 활성화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택배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 맞죠? 전자상거래가 되면서 사람들이 택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된 겁니다. 택배 산업의 성장과 해외 직접 구매, 직구, 물량이 증가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라는 말은 택배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해외 직구도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2011년에서 15년 국내 택배 시장 물동량의 증가율은 해외 직접 구매 물량의 증가율보다 높다. 보겠습니다. 2011년에서 15년 사이네요. 국내 택배는 요만큼 늘었어요. 그리고 해외 직구의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12만은 18만이 됐습니다. 한 1.5배 정도 늘었네요. 근데 해외 직구는 560에서 1,500이니까 한 3배 정도 늘었으니까 해외 직구가 더 많이 늘었다. 이게 비율이니까. 틀렸네요. 그러면 니은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입니다. 기억,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는 불법 콘텐츠 범죄보다 발생률이 높다.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그렇죠. 보니까 인터넷 사기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엄청 많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사이버 범죄 중에서 가장 높은 전부 다 사이버 범죄네요. 사이버 범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인터넷 사기이다. 인터넷 사기가 그렇죠.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 모든 사이버 범죄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2014년이 초록색, 주황색. 초록색보다 주황색이 대부분 다 증가했는데 사이버 음란물과 사이버 도박은 감소했네요. 스토킹도 감소했고 기타도 감소했네요. 그럼 감소한 게 있기 때문에 디귿 틀린 거 되고 리을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낙후 지역의 정보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게 돼요. 이 범죄를 막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차례네요. 자료와 같은 변화가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회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단계가 점점 간소화되겠죠? 왜냐면은 생산한 사람들이 이제 몇 단계만 거쳐서 바로 구매자한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사이버 범죄, 금융 범죄 건수는 증가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업에서 대형 매장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되겠죠. 굳이 대형 매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인터넷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물품 구매 시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더 단축이 될 겁니다. 인터넷으로 나는 바로 핸드폰 꺼내서 바로 하면 되니까. 택배를 비롯한 물류 산업체 수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의 발달로 나타나는 영향. 대도시권이 형성되고요. 통근간의 범위는 확대되고요. 지역고의 특성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이 점점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 이 특색이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섞이면서 서로의 특성이 계속 영향을 주게 되니까. 주거지역의 범위가 도시 중심부로 축소되는 게 아니고 외곽지역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지도의 거가대교. 거가대교는 우리가 부산에서 거제도 갈 때 해저터널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 보겠습니다. 부산의 통근권이 확대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부산에서 거제까지 2시간 50분 걸렸는데 이제 5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거제 충분히 출퇴근을 할 수 있더라. 통근권이 확대될 것이고요. 니은 거제의 접근성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부산까지 오는데 시간이 줄어드니까. 통영과 부산 간의 교류는 감소할 것이다. 통영과 거제는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2시간 넘게 걸리는데 얘네도 짧아지니까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교류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부산과 거제 간 이동객 수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주친 가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 전라도 광주 이야기하는 거네요. 광주 송정역까지 운행시간이 1시간 49분으로 줄어들면서 광주 송정역의 역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가 지나가지 않는 광주역과 서대전역 주변은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네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된 게 아니고 여기는 새로운 교통로가 이 지역을 안 지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 거예요. 다른 지역과의 물리적 거리는 그대로고 환경 파괴 이야기 안 나오고요. 도로교통 이용 비중의 증가 아니고요. 고속철도가 지나는 지역으로 우리 지역에 있던 인구와 기능들이 옆 지역, 옆 동네에 고속철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여기로 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되었다, 다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그래프는 서울, 부산 간 교통수단별 여객 수선 분담률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가나다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찾는 거고요. 고속철도 개통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한 거는 고속철도고 고속철도가 가장 크게 증가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한 초록색인 가가 고속철도인 철도가 됩니다. 3, 4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나랑 다 보라색과 갈색을 보면 보라색은 한 13% 정도 줄었는데 갈색은 엄청 많이 줄었죠.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고속철도 KTX를 타기 전에 KTX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했던 건 사실 비행기였어요. 비행기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했는데 서울에서 부산 사이로 이동을 할 때 근데 KTX가 생기고 나서 서울에서 부산 간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면은 갈 수 있게 되니까 비행기가 가장 많이 항공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줄어든 다가 항공이 되고 나는 자연스럽게 도로가 되겠습니다. 30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구를 사고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누리소통망, SNS로 대화하고 정보화랑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럼 유통의 공간적 제약이 강화되는 거 아니겠죠? 공간적인 제약이 강화된다라는 말은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유통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인터넷으로 주문할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대면 접촉을 통한 교류 비중
대면 접촉은 실제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근데 줄어들겠죠, 정보화가 계속 발달하게 되면. 석유 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낮아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로교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줄어들게 될 거니까. 그리고 주거와 업무 기능의 도심 집중이 심화되는 거 아니겠죠. 왜냐면 거리의 제약이 줄어들게 될 거니까. 그리고 지식 정보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이거의 발생 원인 찾는 거는 정보 격차예요. 익명성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중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것도 부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는 철도 교통을 이용한 기차죠. 서울과 부산 간의 이동시간 변화입니다. 1950년에는 9시간 걸렸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2004년에 KTX가 개통되고 나서 2시간 40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나타낸 현상이고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생활 공간의 범위는 확대되었죠. 두 지역 간의 교류가 증대되었고요. 왜냐면 가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물리적 거리의 제약은 감소했고 서울의 중심 기능이 부산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긴 좀 힘들겠죠. 서울, 부산 간 항공교통의 이용객 수 비중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번째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연장 추이. 고속도로가 점점 더 건설을 한 거죠. 건설했으니까 고속도로가 연장돼서 더 길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변화. 녹지 면적은 감소할 것이고요. 빗물의 토양 흡수, 빗물의 토양 흡수. 토양이 빗물을 흡수하는 데랑 같은 말이네요. 토양의 빗물이 흡수되는 비율은 낮아지게 될 겁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줄어들게 될 거고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들게 될 거고, 소음과 먼지로 인한 생태계 피해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정보 격차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사회의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 일반 국민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접근 지수와 활용 지수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정보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으로 사이버 범죄는 아닐 것이고 관료에 의한 정보의 통제점 아닐 것이고 정보 접근 활용도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정보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아닐 것이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인간 소외 현상은 정보 격차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35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토지 이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80년과 비교한 2015년의 상대적인 특징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료를 보니까 임야와 논밭은 줄어들었고요. 대지와 도로는 늘었습니다. 대지라는 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땅을 이야기를 해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번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임야나 논밭, 풀이나 나무 또는 논밭, 식물이 있는 그런 땅보다는 도로나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인공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열대야 또는 열섬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다음 생물종 다양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높아졌을 것이고 자동차 등록 대수는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증가했을 것이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글의 윗줄 친 기업과 같은 공간이 확충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를 찾아보겠습니다. 도시에서 습지를 형성하고 있는 공간을 비오톱이라고 해요. 이 단어를 몰라도 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비오톱은 도시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변식물, 물 주변에 사는 식물과 수중식물, 물 가운데 사는 식물, 물고기, 개구리, 새 등의 작은 동물에게 중요한 서식지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먹이사슬을 형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생물종 다양성은 생물의 여러 가지 종들은 다양해지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살아가고 서식지가 되고 여기서 살아가게 되니까 생물종 다양성은 증가하게 될 거고 도시의 냉방 비용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오톱이 있게 되면은 그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연의 모습, 이 땅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도시의 인공열들이 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평균 기온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냉방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낮아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지역의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도시 공간에서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깔려있는 이런 지역은 도시 홍수는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습도는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한 번에 물이 확 늘어나고 금방 다 빠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도는 우리나라의 도시수와 도시 인구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경부축의 도시, 경부축은 서울, 부산 여기를 잇는 걸 경부라고 해요. 경부축의 도시들이 많이 성장했고요. 그렇죠? 2010년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인구수가 많다. 수도권은 영남권은 경상도를 이야기합니다. 영남권보다 인구수가 많죠? 1970년보다 2010년에 인구 100만 명 이상, 인구 100만 명 이상, 원의 크기가 큰 도시 수가 훨씬 더 많죠. 70년에서 2010년 인천은 대구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다. 인천은 이만해졌고요. 대구는 인천의 크기가 더 작았는데 인천의 크기가 더 커졌거나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증가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70년에서 2010년 광주 주변은 도시 인구가 대전 주변의 도시 인구보다 많이 증가했다. 광주 주변의 도시는 목포밖에 없고요. 2010년에는 여수, 순천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대전 주변에는 청주, 전도가 있지만 지금은 익산, 군산, 청주, 아산, 천안, 서산까지가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문제가. 38번. 서울시의 도시 내부 구조. 여기는 명동이고요. 여기는 상계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 도심. 여기는 주거지역을 분담하는 곳이에요. 나아 지역의 상대적인 특징. 평균 지가는 낮고요. 초등학교 학생 수는 많습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평균 통근 시간은 길어요. 왜냐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사무실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사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통근 시간과 통근 거리는 더 많고 길겠죠. 업무 및 상업 기능의 집적도는 낮고 출근 시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적습니다. 유입은 들어오는 거고 유출은 나가는 인구예요. 39번. 다음은 어느 지역의 변화 모습이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과거에는 배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에요. 인구가 증가했을 거고요. 산업화가 진행되었을 거고 녹지 비율은 낮아졌겠죠. 유동인구는 증가했을 거고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 마찬가지로 증가했을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자료를 보고 대답을 해봅시다. 자료 1번은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예요. 65년에는 농림업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반 이상이었는데 2015년에는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도시화율을 보면 도시에 사는 도시 인구가 파란색, 비도시 인구가 빨간색인데 대부분 다 초록색, 파란색 이 색깔을 가지고 있죠. 자료에 대한 분석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전체 인구 중 90% 이상이 다, 그렇죠? 대부분 다 도시에 살고 있고요. 91.8%라고 합니다. 기억은 맞는 말. 도시화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1차 산업이 발달한 제주도는 현재 도시화율이 가장 낮다. 90%. 근데 이거보다 낮은 전남 71, 충남 70, 전북 79가 있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서울과 모든 광역시의 도시화율은 100%로 매우 높다. 부산, 울산 99, 서울 100, 대전 99, 광주 99, 인천 97. 모든 광역시가 전부 다 100%인 것은 아닙니다. 1. 도시지역 인구는 대체로 해당 지역의 전체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 도시지역 인구수는 그렇죠? 대체로 해당 지역, 그 지역의 전체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산 같은 인구가 많은 지역의 도시 인구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비율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자료네요. 자료 1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이거예요.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 생산량 감소했다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줄었지만 기계화가 발생을 했을 거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을 우리가 함부로 추론하기는 좀 이 자료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요. 경지 면적 비율은 낮아졌을 거고요. 탈공업화는 아니죠. 계속 공업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을 거고요. 서비스업의 종류와 수가 계속 더 많아졌을 겁니다. 왜냐면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70%가 넘기 때문에 도시와 촌락 간의 인구 격차는 훨씬 더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답은 4번. 다음은 지표 상태에 따른 빗물 흡수율의 변화. 여기는 이제 지표가 식물로 지표의 피복이 식물로 덮여져 있는 것. 나는 포장 면적이 증가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는 나보다 토양의 빗물 흡수율이 토양이 흡수되는 게 50%입니다. 여기는 15%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 가는 나보다 강수시 하천 유량 변화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건 10%밖에 안 돼요, 얘는. 근데 하천 유입이 55%입니다.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나의 하천 유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우리도 얼마 전에 비 많이 왔을 때 온천천이 이만큼 증가해서 넘친 것처럼 나는 가보다 평균 기온은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포장 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면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지역은 더워져요. 열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은 높아지게 됩니다. 나는 가보다 상대 습도는 낮아요. 왜냐면 식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 지역일수록 건조할 때 식물에서 이제 수분이 나오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상대 습도가 높고 나는 가보다 상대 습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글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생활 공간의 변화를 설명한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산업화와 도시화는 거주 공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선 도시의 특정 지역에 회사 거주지가 밀집이 되면서 주거지와 직장의 평균 거리는 멀어지게 되죠. 도시가 점차 성장하면서 도시 내부 지역의 기능 분화가 나타납니다. 중심 지역은 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아지게 돼요. 이거 틀렸고요. 또한 교통이 발달하면서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기능적 상호 의존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맞는 것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다음 글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 찾아보겠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공업의 비중이 높은 사회로 변하는 현상을 1차 산업에서 2차, 3차로 가는 걸 산업화라고 하죠. 그리고 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는 도시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의 불투소율 면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야기네요. 이런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범람이나 침수 위험은 높아지게 되죠. 토양의 빗물 흡수 능력은 낮아지게 되고요. 맞는 말. 평균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네요. 기온은 높아지고 습도는 낮아집니다. 강수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양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46번입니다. 그래프는 세계 도시 인구의 성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기억 2014년은 90년에 비해 도시 인구가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은 4천이 조금 안 되고 90년에 2천이 조금 넘어요. 단위가. 그러면은 2배보다 덜 성장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될 거고요. 2030년 전체 도시 인구에서 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보다 높을 것이다. 2030년 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보다 높죠? 그쵸? 736은 40이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고요. 디귿. 가는 나보다 90년에서 2030년 도시 개수의 증가율이 높다. 도시 개수의 증가율. 가는 10개에서 40개 정도, 한 4배 정도 증가했고요. 나는 290개에서 730개, 2배 조금 넘게 증가했네요. 그러면 가가 더 많이 가가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90년에는 나가 가보다 전체 인구가 더 많았다. 나의 인구랑 가의 인구를 보면 그래프의 굵기를 보면 1990년에 나랑 가랑 나가 조금 더 많아 보이죠? 그렇죠? 두꺼워 보이죠? 그러면 나가 더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은 리을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럼 47번입니다. 지도는 슬로시티의 지정 현황이고요. 슬로시티를 지정하게 된 배경은 슬로시티가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슬로시티의 개념을 먼저 보면은 슬로, 느리다는 뜻이에요. 느림에 대한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의 고유성 또는 이 지역에 있는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 만들어 놓은 도시가 슬로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은 그 지역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기존 생활, 도시성이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 말고 그 지역의 기존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지역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그 고유성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대도시 중심의 효율적인 지역개발 아니고요. 대규모 공업단지 아니고요. 현대식 관광단지 아니고요. 쾌적한 주거단지 아니고요. 지역 특성,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표는 두 시기의 토지 이용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나 시기의 상대적인 특징을 나타낼 때 A, B에 들어갈 항목.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 문제랑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가와 나를 보니까 가는 나보다 임야가 좀 적고 논밭이 좀 적고 대지, 건물 짓는 땅이 많고 도로가 많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편의성으로 이렇게 가 시기가 현대 도시화가 된 산업화가 된 시기 나가 그 이전으로 볼게요. 그러면 A는 가 시기가 높고 나 시기가 낮아야 돼요. 그러면은 가 시기가 되면서 높아지는 거 도시화율, 불투수 면적률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B에 들어갈 말은 가 시기는 낮고 나 시기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 시기가 높으려면은 불투시 면적률 안 되고 1차 산업 종사자 비율 되고 도시화율 안 되고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안 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가와 같은 정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돼 겨우에 변화되는 예상되는 변화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은 굉장히 큰 도시, 대도시, 대표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회사의 외부, 내부, 옥상 발코니에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도시 텃밭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물의 피복이 많아지니까 도시의 식물 비율이 많아지니까 열섬 현상이 완화될 것이고요. 교통체증 문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빗물의 흡수 순환을 촉진하게 될 거고 여름철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럼 답은 이렇게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 좀 굉장히 선생님도 긴 시간 동안 찍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